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지로 불리는 크림반도와 흑해함대 사령부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흑해함대를 철수시키는 대굴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푸틴의 자존심 흑해함대가 왜 철수까지 하게 됐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4일 서방관리, 해군 전문가들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공격 잠수함 3척, 호위함 2척을 포함한 군함들을 흑해함대 주둔지인 세바스토폴에서 철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전략기술분석센터의 수석 군사전문가인 미하일 바라바노프는 이달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후에 세바스토폴에 정박하던 군함 중에서 작전용 킬로급 공격 잠수함 3척, 유도미사일을 갖춘 호위함 2척, 초기함 1척 등이 흑해의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으로 옮겨졌다 그러면서 대형 상륙함 1척과 신형 소해전, 그러니까 기뢰 제거 함정 1척, 다수의 소형 선박들도 세바스토폴에서 크림반도 동부의 페오도시아로 이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군 전문가 요르 이식은 위성 이미지에서 페오도시아 조선소 입구에 그물과 바지선이 놓여 있는 모습은 우크라이나의 추가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곳, 그러니까 페오도시아에서 성공적인 해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안보상 우려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이런 도피적 이동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보였는데, 이는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의 위협이 높아졌으며 크림반도를 점령한 러시아의 전략적 차지를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피 영국 국방부 부장관도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세바스토폴에 정박하던 군함들의 분산 배치는 흑해함대의 기능적 패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자신의 중요한 업적으로 내세워왔으며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거룩한 땅, 성지 등으로 표현할 정도로 애착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크림반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수주간에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크림반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13일 크림반도 흑해함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면서 이 세바스토폴 세브모르자보드 조준소에 폭발을 일으켜서 잠수함 로스토프나도누호하고 대형 상륙함인 민스코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그 다음 날인 14일에는 크림반도 서부의 에브파토리아 인근에 설치된 러시아군 최신 방공체계인 S-400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지난달 20일에도 흑해함대 사령부를 공격한 데 이어서 21일에는 크림반도 서부의 샤키 공군기지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22일에도 흑해함대 사령부를 미사일로 공격해서 러시아군 장교 34명이 사망하고 군인 10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측은 흑해함대 사령관 빅토르 소콜로프 제독이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러시아 측은 소콜로프가 회의에 참석한 영상을 배포하면서 이 주장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날 공격은 러시아 지휘관 회의 중에 발생을 했고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함대 본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서 이날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해함대 공습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이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크림반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이른바 대반격이 동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강력한 방어선에 고전하고 있는 만큼 전세를 바꾸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에 크림반도야말로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강조해온 우크라이나군은 크게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이런 공세를 수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이른바 대반격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크림반도를 통한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끊고 항공 지원을 어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 빼앗긴 흑해 연안 도시들을 탈환해서 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상 통로를 끊으려 했지만 겹겹이 구축된 러시아군 방어선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림반도 내의 러시아군 항공전력과 철도, 병참시설 등을 파괴한다면 러시아의 방어 역량을 확실히 깎아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해군의 흑해 봉쇄를 뚫고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해상 수출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경제는 오데사를 드나드는 새 해상 회랑을 성공시키는 데 달려 있다 그러면서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함을 파괴하고 멀리 몰아내서 항구와 도시, 새 해상 회락을 공격하는 것을 가능한 한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 한 척의 군함도 없는 상황에서도 해상전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까지 최소 19척의 러시아 군함을 침몰 혹은 파손시켰고 개전 초만 해도 해안에 바짝 붙어서 미사일을 쏘아대던 러시아 해군 함정들은 이제 흑해 북서부 해역 접근을 꺼릴 정도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영국 국방무관으로 근무했던 존 포먼은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과 미사일, 포격 등으로 상대방 전력을 깎아내는 모기함대 전법에 적응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스톰섀도우 혹은 스칼프로 불리는 지대공 순항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동시에 옛 소련 시절 개발됐지만 예산 문제로 양산되지 못했던 장거리 무기 개발을 재개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크림반도에 대한 공습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조만간 집속탄을 탑재한 사정거리 300km의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서 우크라이나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새로 투입할 예정인 수중 드론 마리치카가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폭 기능이 탑재된 이 수중 드론은 해상 드론과 달리 바닷속에서 잠수를 통해서 목표물에 은밀히 접근하며 러시아 흑해 함대를 주요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 자원봉사 그룹인 AMMO는 26일 자폭 잠수 드론인 마리치카의 시험 기동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이 마리치카를 바다에 옮기고 바다에 입수한 마리치카가 자체 동력으로 특수부대원을 태워서 이동하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AMMO 측은 마리치카는 일시적으로 점령된 크림반도를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최초의 수중 드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상륙함, 보트, 잠수함, 미사일 운반선은 물론이고 해안 요새와 교량 지지대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21세기 전쟁에 승리하려면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리치카는 이런 무기의 한 예다. 이렇게 말하면서 러시아 미사일 운반선은 여전히 흑해에 주둔하고 있으며 매일 수많은 점령군이 이 함선을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 흑해 함대가 우리의 주요 목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치카는 앞으로 러시아 흑해 함대 자산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주요 인프라 및 시설을 목표로 한 작전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그물, 돌고래, 전파 방해 장비 등 막대한 자원을 소비해야 됩니다. 사실 러시아는 지금 북한의 무기 조달을 요청하는 처지로 전락할 정도로 싸울 무기도 없고 전쟁을 치러야 될 장병들조차도 태부적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국방력 세계 2위였던 러시아가 이젠 조롱받는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9월 29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를 인용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고위층과 만나 이 바그너 용병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다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28일 유누스베크 에크로프 국방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바그너 그룹 창립 멤버인 안드레이 트로셰프와 면담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의해서 바그너 그룹의 새로운 수장으로 지목된 바 있는 트로셰프는 일명 회색 머리카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면담에서 바그너 그룹 용병으로 이뤄진 지원병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날이 갈수록 조급하고 또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다가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전쟁 장기화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공화당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지원을 반대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변수가 휴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